네, 순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환기는 항상 모든 과목에서처럼 똑같이 총론부터 시작할 겁니다. 기본 내용은 검은색,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빨간색, 암기법은 파란색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혈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혈압은 이제 저희가 심장에서 이제 피를 펌프 형식으로 이제 내보내면 저런 호스 같은 거에서 이제 물이 나오듯이 이제 혈관에서 피가 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혈압이 높으면 이렇게 수압이 센 느낌으로 이제 나가기 때문에 다양한 장기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혈압에 대해서 항상 주의하라고 하는데 CPX에서 이제 고혈압에 대한 항목이 있고 오스티에서는 혈압 측정에 대해서 다루고 아예 따로 강론으로 고혈압이라는 단어를 다루는 만큼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혈압은 저희가 이제 공기 주머니를 이용해서 재죠. 공기 주머니를 감을 때 이제 세로폭은 팔둘레 40% 되게, 가로폭은 이제 팔둘레 80% 되게 이렇게 감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짧으면 실제보다 너무 높게 혈압이 측정될 수 있고 너무 길면 실제보다 낮게 측정될 수 있어요. 저희가 KML에선 이걸 따로 뭐 외우는 방식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그냥 가로 길이는 이제 혈압에 반비례한다 이런 식으로 외웠고요. 그리고 좌우 상지 혈압을 모두 2회씩 측정해서 평균값을 내도록 하는데요. 어, 이 좌우 혈압이 5에서 10 밀리미터 머큐리 정도 차이가 날 수 있고 이것이 혈압차가 10 이상 날 때는 이제 타카이어스 얼테라이티스라고 해서 이제 이런 이제 상지 대동맥 분지 쪽에서 이제 이런 혈관염이 발생해서 이런 혈압차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오틱 코악테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뭐 신생아들에게서 자주 발견되는 병이지만 이렇게 대동맥 쪽이 이렇게 살짝 막힘으로 인해서 하지 혈압이 좀 낮아질 수가 있어서 상하지 혈압차가 날 수도 있습니다. 어, 네. 다음에는 이제 정상 혈압은 저희가 보통 120에서 80 이제 미만 정도라고 보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측정한 혈압이 이제 120에서 140 사이, 수축기 혈압이 또는 이완기 혈압이 80에서 89 사이일 때는 고혈압 전 단계라고 저희가 다룹니다.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고 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일 때 고혈압이라고 하죠.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배기고혈압이랑 감염고혈압인데요. 먼저 배기고혈압은 진료실 혈압은 높은데 진료실 밖에서는 정상 혈압일 때를 의미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환자를 보면 이렇게 의사가 혈압을 잰다고 했을 때 좀 놀라면서 뭐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돼서 이제 혈압이 좀 높아질 수 있잖아요. 이러한 경우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염고혈압은 이제 진료실 혈압은 정상인데 진료실 밖에서는 오히려 높은 혈압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좀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강도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 정확히 모르잖아요. 만약에 혈압이 이런 가면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질환의 경우에는 가정 혈압이나 활동 혈압의 측정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실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저희가 이제 실신을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연예인들이 이렇게 위에서 춤추다가 간혹 이렇게 기침, 구토, 현기증을 하면서 이제 막 실신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CPX에서는 따로 실신에 대해서도 다루는 만큼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신은 저희가 뇌 혈류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의식 소실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실신은 하나의 증상이지 어떤 질병으로 보진 않습니다. 전구 증상은 이제 눈앞이 하얘진다든지 메스껍다든지 식은땀이다든지 어지럼증이 있다든지 이런데 저희가 이제 CPX에서 이거를 전눈매식어 이런 식으로 외우죠. 네, 그래서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실신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이제 미주신경성, 기립성, 약물 유발성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양성에 가깝지만 좀 악성인 원인들 심장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이런 실신이 발생한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양성 질환을 몇 가지 좀 알아볼게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혈관 뮤주신경성 실신이 이제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신경시민성 실신이라고도 부르고요.
사실 모든 실신 중에서 가장 원인이 흔하고 이는 자율신경 반사 손상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저희가 더운 환경 그리고 오래 서 있을 때 스트레스, 피로 있을 때 이런 것 때문에 유발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보통 이제 교감신경계가 활성이 됩니다. 앞에서 저희가 그 연예인들이 이제 열심히 춤추다가 이런 것이 발생한다 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몸에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됐다가 좀 쉴 때 이럴 때 갑자기 부교감신경계가 이제 굉장히 증가를 하면서 좀 이런 전구 증상, 저희가 앞서 봤던 전눈 매시고 메스꺼움 이런 것들이 다 부교감 신경 항진될 때 증상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심장이 좀 이제 섬액 등이 발생하면서 머리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 실신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그림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저희가 맨 처음에 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이런 심박수가 상승을 하다가 나중에 갑자기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카디악 슬로잉이 발생을 하고 그럴 경우에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서 이런 실신이 발생합니다. 어, 이렇게 누운 자세를 취하게 된 이후에 수분 내 회복이 되는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사를 보통 할 때 이런 기입경 검사 어, 이제를 시행하게 되고 또는 이제 다른 악성 원인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심전도를 찍게 됩니다. 치료로는 사실 안심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죠. 저희가 CPX를 할 때도 실신 상황을 피하는 것들을 이제 교육을 하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안심시키기를 하고 보존적으로 만약에 환자가 현재 좀 체액량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런 노멀살린 등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만약에 치료가 안 될 때는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베타 블로커라든지 이런 혈관 수축제 그리고 플로로콜티손 그리고 SSRI 등을 준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혈관 수축제 몇 가지 알아보면 저희가 알파1은 이제 알파1 애고니스트는 이제 혈관 수축을 일으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피네프린 계열도 이런 작용을 하고 다른 뭐 수도 에펜드린 같은 약물도 있죠. 그래서 이런 드린 계열 약물들이 이제 혈관에 작용을 하고 베타원에 작용하는 것은 이제 심장 수축제로서 작용을 해서 이노트로픽스라고도 하죠. 음, 그래서 대표적으로 도부타민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몇 가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기립성 저혈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저희가 이제 비슷한 상황입니다. 유효 순환량이 좀 감소했을 때 서 있는 자세에서 유의미한 혈압 강화 이러는 것을 의미해요. 저희가 가끔씩 너무 이렇게 힘든 뭐 헬스 같은 거 심하게 하고 나서 일어나는데 갑자기 막 어지럽거나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일어났을 때 이렇게 뇌 혈류량이 감소하면서 네,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발생시키는 약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항고혈압 약제, 이제 혈압 낮추는 약제라든지 전립선 치료제, 저희가 흔히 이제 조신 계열이라고 하죠. 알파 블로커라든지 이제 항우울제 같은 것들. 그리고 체액이 고갈됐을 때, 뭐 탈수 상황, 헬스 많이 했을 때, 그리고 당뇨 같은 것이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고요. 음, 저희가 검사로는 이제 기립혈압을 측정하게 됩니다. 기립혈압을 측정을 했을 때 수축기혈압이 20 정도 감소하거나 이완기혈압이 이제 10 정도 감소했을 때를 이제 의미 있는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측정을 하게 되고 또한 이제 앞서 봤던 이런 기립경 검사를 이제 여기에서도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치료로는 비슷하게 이제 안심시키기를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일어나기 전 뭐 다리를 몇 좀 움직여 보세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하지에 있는 체액이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네,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수도 있고 보존적 치료는 이제 압박 스타킹 착용이죠. 네, 압박 스타킹을 착용한다든지 수분 및 염분 섭취를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 또한 다른 약물 치료는 앞서 여러 가지 설명드렸지만 이런 플로로코티손 그리고 혈관 수축제, 데스모프레신 같은 약물들을 사용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이제 카로티드 사이너스 이제 과민성이라고 해서 50세 이상 남성에서 저희가 이제 뭐 이런 목동맥 팽대 압수용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압박하게 될 경우에 이런 어떤 신경 전달로를 통해서 이제 미주신경에서 심장으로 이제
이제 부교감 신호를 보내면 이걸로 인해서 방실 차단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알아만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황성 실신, 이제 기침 배뇨, 배변 발살발 조작, 삼킴 운동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실신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해요. 이제 발사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흡하고 이제 흉곽에 힘을 주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IVC라든지 이런 것들이 눌리면서 프리로드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고 스트로크 볼륨이 감소하니까 네 그럴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고 보면 되고요. 심장성 실신 제가 앞서 설명드린 말리그난트 커스 중에 하나죠. 네. 이제 부정맥으로 인해서 스트로크 볼륨 조절이 실패를 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섬액성 원인으로는 이제 식사이너시 신드롬, 그리고 AV 블락, 그리고 브라디카디아 타키카디아 신드롬, 그리고 항부정 맥제 저희가 클래스 1부터 4까지 있는 약물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고, 빈맥성 원인으로는 이제 빈맥성 이제 부정맥, AVNRT라든지 WTW,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 그리고 토사대빵 등이 같이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죠. 저희가 이제 뇌가 이렇게 존재를 하면 옆에 이제 카로티드 아터리가 있는데, 카로티드 아터리가 이렇게 막히면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는 이런 혈류가 감소하게 되니까 네, 그런 거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지금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강론에서 더 자세하게 배우기 때문에 네, 그냥 이런 거 리마인드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실신을 공부하게 되면 좀 여러 번 보게 되는 표죠. CPX도 이런 흐름을 통해서 이제 환자들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감별을 하고 이럴 텐데, 먼저 실신이 있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히스토리 테이킹이나 피지컬 examination을 자세히 해서 이제 어떤 원인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고, 만약에 특이 소견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앞서 봤던 비나인한 원인, 이제 베이소베걸 싱콥을 생각을 해서 기립경 검사를 실시해 볼 수 있고, 기립성 저혈압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제 기립성 저혈압을 의심해서 다음과 같은 심리학적 검진 등을 해볼 수 있고, 다른 이제 약물 복용력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죠. 앞서 저희가 설명드린 이제 항고혈압약제라든지 이런 BPH 약제 등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만약에 이런 심장성 실신, 저희가 말리그난트 코스라고 생각이 될 경우에는 좀 자세한 이제 심장 쪽 이제 워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좀 자세하게 부정맥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게 되고, 네, 그런 것들 시행해 본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하나 풀고 가보겠습니다. 2023년 국시입니다. 47세 남자가 어지럽다며 내원을 하였다. 3일 전부터 앉았다가 일어설 때 잠시 눈앞이 아찔해지는 증상이 자주 생긴다고 하였다. 눈앞이 이제 아찔해진다. 좀 이런 것들이 좀 전구 증상이라고 생각이 되죠. 눈매시거니까. 그리고 2주일 전부터 혈압 강화제를 복용하기 시작하였다. 혈압 강화제가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워크업 표에 의하면 약물 복용력을 확인해봐서 이런 발사탄을 먹고 있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혈압은 지금 이제 고혈압 전 단계죠. 131에서 83 사이고, 맥박 75회, 호흡수 11회, 체온수 36.5다. 가정에서 측정한 혈압은 다음과 같다. 좋지는 하고 나와 있습니다. 좀 혈압을 본 결과 가정에서도 혈압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제 혈압 강화제를 복용하고 나서부터는 혈압이 많이 감소한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몸 자체에 이제 관성이 있잖아요. 이제 원래 높은 혈압에 살고 있다가 낮은 혈압으로 상대적으로 내려가니까 정상 혈압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혈압 강화제를 감량하는 것을 이제 치료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다음에는 맥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압은 혈압이랑은 다른 개념이죠. 네. 맥압은 혈압이랑 다르다. 이렇게 제가 이 그림을 통해 보여드리면 사실 저희가 본 혈압은 이거죠. 이제 이게 시스톨릭, 그러니까 수축기 혈압, 그리고 이완기 혈압이 있을 때 저희가 이제 심장에 의해서 이제 펌프
펌프가 작동을 할 때 심장이 펌프질 한 번 하면 그 슉 하고 갔다가 잠깐 이제 뭐 흐름이 없었다가 슉 하고 가면서 흐름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때 안 생겼을 때 생겼을 때 안 생겼을 때 이런 이 사이를 이제 매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자세하게 한 번을 이제 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이제 수축을 했어요, 심장이. 그러면 혈액이 나가겠죠. 쭉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갔다가 잠깐 이렇게 하나 이제 구덩이를 만들고 다음에 이제 또 이완기 때 좀 내려가는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이 올라가는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뭐 목동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이제 라디알 아타리 쪽을 이제 촉진하면서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맥압은 이제 흔히 맥박이라고 부르고요. 요골동맥을 사용해서 두 손가락으로 촉진하게 됩니다. 목동의 판은 살짝 고개를 돌린 후에 저희가 시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수축기 피크가 생기고 이에 또 노치를 발생시키면서 내려오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만약에 맥박이 좀 크게 측정이 된다, 이건 어떨 때일까요? 당연히 이제 심장 수축이 막 활성화됐을 때를 의미하겠죠. 저희가 보통 빈혈이 생겼을 때 보상적으로 이렇게 심장이 좀 빨리 뛰고 크게 뛰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운동을 했을 때, 그리고 갑상선 기능이 확진됐을 때 이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다른 원인으로는 좀 이런 션트가 발생하는 또는 혈류가 좀 이제 정체되는 이런 질환들이 있는데요. 이제 PDA라든지 MR 그리고 VSD, AR 같은 것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그냥 싸그리 싸잡아서 이런 구멍 뚫린 질환이라고 외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멍 뚫린 질환에서 이런 게 발생한다, 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작은 맥박이 저기 줄어들었을 때를 의미하죠. 이런 것들은. 네, 그렇다면 이제 작은 맥박은 도대체 언제 생기는 걸까요? 당연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혈압이 떨어지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저희가 이제 체액량이 부족한 하이포볼레믹 한 상황일 때, 그리고 이제 심장막에 이제 제한이 걸려서 심장이 제대로 이런 풍선 같은 게 제대로 안 불어지는 상황에서 나가는 혈류가 감소하다 보니 그럴 때 혈압이 당연히 감소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좀 이런 마이트럴 스테노시스라든지 에어틱 스테노시스 같은 이런 막히는 질환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중요하게 좀 다루고 있는 내용이 지연맥인데요. 이런 에어틱 스테노시스에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 네. 이단맥에서는 이단맥은 어떤 상황에서 발생을 하나, 뭐 이렇게 AS, AR 그리고 HCMP 이런 거에서 발생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암기법을 아싸 좀 발음해보고 히키 2명, 뭐 이렇게 2명은 이제 이런 2개 이단맥이니까 아싸랑 히키 2명 이렇게 외웠습니다. 중복맥은 이제 이렇게 중복돼서 이렇게 발생하는 혈류를 의미하는데요. DCMP에서 이런 것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띠껍게 중복, D니까 띠껍게 중복,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팩강 같은 걸 할 때 뭐 겹치는 카드가 나왔어요. 아니면 뭐 뽑기를 했는데 똑같은 게 나와서 이러면 좀 띠껍다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교대맥은 이제 한번 이제 정상파로 나왔다가 감소했다가 정상파로 나왔다가 감소했다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거는 엄연하게 작은 맥박이랑은 좀 다르죠. 작은 맥박은 지속적으로 낮은데 얘는 크게 정상일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이러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S3 또는 LV 기능 감소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좀 아무래도 펌프 기능이 일시적으로 이제 감소했을 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기맥은 이제 어떨 때 발생을 하느냐, 이런 호흡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숨을 크게 들이쉬었을 때 갑자기 이제 맥박이 크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쉴 때 감소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의미를 하고요.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은 심낭 삼출, 심장 눌림, 교착성 심낭위험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그냥 싸그리 심낭 질환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이한 심낭 질환 이렇게 외웠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동맥압은 좀 접어두고 좀 경정맥압을 보도록 할게요. 경정맥압은 저희가 이제 중심정맥압을 이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경적 매갑은 이제 저 저귤러 베인 펄스죠. 네, 제가 실수했습니다. 어, 저귤러 베인 펄스는 이제 CVP랑 비슷하고 저희가 이제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이런 45도 각도로 누워서 여기에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5cm 거리에서 이제 보통 이제 우심방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JBP에 5cm 머큐리를 더하면 이제 RA 프레셔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러한 파형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 파형을 뭐 세세하게 외우는 거는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C부터 한번 외우는 걸 습관해 봅시다. 저희가 A부터 외우면 좀 헷갈리니까요. C부터 외우면 CXVYA, CXVYA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C에서는 좀 오르고 X 내려가고 V 올라가고 Y 내려가고 A 올라간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나잖아요.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앞에 세 개는 수축기의 발생. 그러니까 이때 수축기 S1과 S2 사이가 수축기잖아요. 그리고 Y와 A 사이가 이완기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외우는 거는 이제 저는 C바 정맥이야 이렇게 외웠거든요. C바 정맥이야. 그래서 CX, V, Y, A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정상 소견은 이제 이런 가한정맥 역류가 이제 있을 때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옆에 동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눌렀을 때 이제 위쪽 이제 포타베일 쪽이 이제 막히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러면 여기 쪽에서 들어오는 혈류가 이제 낮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정체가 생기게 되고 또 위쪽에서 들어오는 것이 좀 약간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트 페일리어가 있을 때 이런 정체가 생기기 때문에 위쪽에 이제 혈류가 정체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목에서 보이신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코스마울 사인 같은 경우에는 흡기 시에 JBP가 증가한다. 이런 거는 이제 교착성 심낭염 그리고 RCMP, RV 인파일 때 나타날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게 저희가 둘 다 심막 질환이잖아요. 카디악 템폰이라든지 이런 교착성 심낭염 이런 것들은 사실 앞에서는 기임맥이 나타나는 것은 공통이었지만 앞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코스마울이 안 나타난다. 이건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쿨 자면서 숨을 들이쉬니까 뭐 크르릉 소리가 크게 났다. 저는 이렇게 외웠거든요. 좀 이제 얘도 C로 시작하니까 좀 구분지면 이제 코로롱을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